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지난 9일 충북 충주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8살 남자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는데요. 아이는 당시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지만 워낙 충격이 컸던 탓에 화를 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안전운행에 필히 동반돼야겠습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도 위험천만한 교통사고와 화재 사고를 돌아보고 또 청소년 캠프 시 주의해야 될 안전사항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뜨거운 화재 현장부터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에도 시장, 주택, 노래방 등 다양한 곳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화재 사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부터 알면 좀 예방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의 정서 또 문화가 담긴 곳으로 도시 거주지와 아주 가깝게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에게 싱싱한 채소, 또 먹을거리, 생활 필수품을 아주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또 한편으로는 안전관리에 취약해서 또 화재가 났다 하면 크게 번질 수 있는 이 전통시장 화재 사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6시 51분,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노래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진압에 나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래방 기계에서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19 소방대원은 건물에 있던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불은 골목상가 횟집에서 시작해 인근 점포 2개를 모조리 태우고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방화로 보고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3분, 이번에는 영등포구 영중로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식 목조 구조로 돼 있는 주택 1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119 소방대원이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 탓에 최소한의 소방 장비만을 이용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1층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횟집에서 불이 나서 인근 점포까지 태운 걸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이처럼 전통시장이 안전관리에 취약한 이유가 뭘까요? 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요, 그 말 그대로 생겨난 지 수십 년 이상 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장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요,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원이라든지 난방기구의 관리 자체가 좀 상당히 미흡하고요. 네. 소규모 점포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일단 불이 나면 주변에 옮겨붙는 이 연소 확대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확산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노후화된 건물, 또 방치된 물과 뒤엉켜 있는 전기 전선에 의한 사고가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나운서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전통시장은 가로, 즉 이제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네.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길에 인접한 여러 개의 소규모 건물들이 이렇게 이제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면 365일 쉬는 날 없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개수라든지 개축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네. 대부분 자연스럽게 노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전선이 노후화되거나 또 시장 곳곳에 전기를 무리하게 분기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또 전선이라든지 분전반이 이렇게 빗물에 노출되거나 또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물에 닿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되고요. 네. 또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는 최근 4년 동안 한 270여 건 이렇게 발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주요 원인은 누전과 같은 전기적인 요인이 50% 그래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또 피해 규모도 인명피해는 8명, 또 재산피해는 3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또 서울 도곡동 시장 화재, 그래서 11개 점포가 이렇게 화재로 또 소실이 됐고요. 네. 또 부산 국제시장 화재로 4개의 점포가 전소되는 등 계속해서 이 시장 화재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전통시장 화재를 막기 위한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전통시장의 주된 화재 발생 요인이 전기합선과 누전인 만큼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각 점포들은 한계 용량을 초과하는 전기 사용을 자제해야겠고요. 네. 또 전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낡고 오래된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를 해야 되겠고요. 또 누전 차단기는 매월 한두 번씩 점검을 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전선이 이렇게 꼬여 있거나 묶인 채로 사용을 하면은요, 열이 발생을 해서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또 아울러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 선을 끌어다 쓰거나 또 이제 연장한 멀티탭에 또다시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꺼번에 여러 가지의 전기기구를 꽂는 이 문어발식 사용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멀티탭은 안전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것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전기기구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기구 설치 시 주의할 점이 또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각종 전기공사나 전기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요,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를 해서요, 정확한 규정에 의한 시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임의로 전선을 이렇게 분기를 해서 사용하거나 또 네. 전기시설에 손을 뗄 경우에 공사 시의 위험성은 물론이고요, 또 이후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또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지방 재래시장에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네. 아직도 백열전구들을 사용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백열전구랑 또는 할로겐 등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명은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전기 효율도 좋은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네. LED 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또 시장에서도 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가스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 시장 내 LPG 가스 사용하는 점포들은 이 용기를 5개 안전한 곳에 둬야 되겠고요. 네. 또 3m 이상 이렇게 고무호수 되는 길이가 길어지는 고무호수는요, 모두 쇠파이프 배관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스 누절 자동 차단기라든지 또 가스 누설 감지기를 설치해서 만약에 가스가 누출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점포 내에 단독형 경보 감지기가 화재 경보 감지기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경우에 작동 표시 등 점등 여부나 또 음향 장치의 화재 경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시험용 버튼을 가끔 눌러보셔가지고요,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건전지 수명이 다 되면 자동적으로 삐삐 이렇게 이제 경보음이 울리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났구나 이렇게 당황하시지 마시고 네. 그럴 경우에는 건전지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좀 많네요. 해야 될 것이. 오늘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기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잦은 만큼 시장에서는 전기와 가스 안전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38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고속버스 터미널 교차로에서 잠원 나들목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버스 넉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반포로를 일렬로 주행 중이던 버스가 경사지에서 앞 차량이 급정거하는 순간 버스 석 대가 연이어 추돌한 건데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운전기사 등 2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버스 사고에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경찰은 4중 추돌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6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를 하던 중에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관계자가 옥내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1차 진압을 해 큰 화재는 막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작스럽게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난 원인을 다방면으로 찾고 있습니다. 밤 11시 30분
서울 강동구의 한 공사장 내에서 승용차가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소방구조대가 급히 크레인을 이용해 운전자를 구조했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목과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내에서 갑작스럽게 차량이 추락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버스나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 얼마 전에도 중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8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정말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버스와 화물차 같은 대형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정부가 버스와 화물차 등 이 사업용 차량 관련 법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버스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의 그 운전자는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경우에는요, 30분 이상 반드시 쉬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또 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요, 대형 면허 응시 자격 자체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버스나 물류트럭 운전기사들의 살인적인 근무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을 이어가는 데다가 하루 쉬지도 못하고 또다시 운행을 반복하는 근무 시간이 이런 사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우리의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 운전기사님들이 하루에 15시간 이상, 또 4, 5일 이상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해봐야 되는 것도 맞는 시점인 것 같고요. 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안전불감증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노력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운전면허 재취득에 대한 결격 요인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졸음, 음주, 과속, 난폭 운전만 삼가더라도 사고는 현저히 줄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내 차량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습관까지 들인다면 사고는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새벽 2시 38분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에서 30대 남성이 투신해 순환구조대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조대가 44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 앞에 있는 특고 앞 개폐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빌딩 4층 외벽 간판 설치를 끝낸 고소 작업 차량이 갑자기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된 특고 앞 개폐기 박스를 들이받아 불꽃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외부에서 밀리는 차량을 막던 40대 남성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2시 23분 서울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인부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현장 지하 1층 정화조 내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60대와 20대 인부가 유증기에 질식해 쓰러진 건데요. 119 구조대는 신고를 받고 급히 구조 작업을 펼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압기 사고에 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더워요. 예, 입추가 지났는데도 더위가 꺾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압기 화재나 변압기 폭발 등 다양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여름철 변압기 상태는 자동차가 날마다 최고의 속도로 쉬지 않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차량도 제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필요 용량에 맞도록 변압기를 교체하거나 또 한계 용량 이내로 절전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안전전문기관을 통해서 정기검진에 힘쓰는 것만이 또 변압기 정전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도 정기 점검을 해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핵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마 하는 순간에 사고는 일어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교수님, 여름방학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떠나가는 곳이 있죠. 바로 캠프죠. 네. 오늘은 이 캠프를 떠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과 또 캠프장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수업이 아닌 또 평생 기억에 남을 놀이와 또 활동, 또 다양한 경험, 교육이 어우러진 다양한 캠프들이 방학 때마다 매우 인기가 높은데요. 네. 하지만 이 캠프도 자칫 잘못 알고 보냈다가는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캠프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또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캠프를 가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캠프를 떠나기 전에 부모님들은 꼭 조목조목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캠프 선택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밖에서 하루 이상을 지내는 활동인 만큼 캠프를 선택할 때는 조목조목 따져볼 게 많습니다. 먼저 아이를 캠프에 보내기 전에 내 아이의 캠프 성향과 나이대를 잘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나이대는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이며 이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가장 많이들 보내는 시기입니다. 캠프를 보낼 때는 주최하는 곳이 어딘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하루 동안 묵은 시설, 즉 숙소가 안전한지 확인을 한 후에 보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놀이 야영시설에 그늘이 없는 곳은 아이들이 열사병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캠프를 주최하는 곳에 사고는 없었는지 안전한 곳인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의 역량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주체를 꼭 정확히 파악한 후에 보내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캠프 선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의 생각과 관심입니다. 뚜렷한 관심사를 드러내지 않는 아이도 있는데요. 이럴 때 부모의 욕심대로 선택하지 말고 아이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재미를 느끼는 분야를 찾다 보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캠프도 아이가 좋아한다고 무턱대고 보내면 안 되겠네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캠프 주체는 어디인지, 숙소는 안전한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욕심보다는 아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지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아이에게 맞는 캠프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날이 덥다 보니까 물놀이 캠프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물놀이 캠프 시에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꼭 물놀이 캠프가 아니더라도요. 여름이기 때문에 어떤 캠프에 참가를 하더라도 물놀이 시간이 짧게라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놀이 캠프 안전수칙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는 동작소방서 119 소방대원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름방학 캠프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수영 금지 지역에서는 절대로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 어린이가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어른들과 함께 하거나 보고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세요. 셋, 물놀이 시설에서는 미끄럼틀, 다이빙 시설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넷, 너무 깊은 곳이나 차가운 곳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하천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깊은 곳으로 빠질 수 있으니 안전구역 내에서 수영을 하세요. 여섯,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갈 때에는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곱,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무모한 구조보다는 장대나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 구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물놀이 캠프 시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안전사항을 꼭 지켜서 즐거운 캠프 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안전수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캠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캠프장에서 부득이하게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캠프 야영지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야영지 담당자가 빠르게 현장 사고를 감지하고 119 구조대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응급처치법을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셔서 급하다고 무턱대고 처치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캠프 야영지에서는 반드시 캠프 담당자가 확인한 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119 구조대에 연락한 후 처치를 하더라도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프 시에는 담당 인솔교사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청소년 캠프 시 체크해야 될 사항과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용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아이에게 평생 추억으로 남길 캠프를 선물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가 갈 캠프의 주체가 어디인지 잘 확인하시고요.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캠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캠프 프로그램과 일정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숙소는 안전한지 체크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캠프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는 경우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수영 금지 구역은 피해야 하고요. 다이빙이나 미끄럼틀 등 물놀이 안전시설은 반드시 규칙에 따라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주위에 소리쳐서 빨리 알리고요. 물에 직접 뛰어들거나 깊은 곳으로 접근하는 등의 무모한 구조보다는 스티로폼이나 장대, 또 구명조끼를 이용해서 구조를 해야 합니다. 캠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재빨리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하고 현장에 함께 있는 캠프 인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함께 캠프에 참가한 친구나 동료 중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인솔자나 담당자에게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캠프 꼼꼼히 준비하고 떠난다면 평생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깐깐한 준비와 안전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막바지 피서계구로 여름 유원지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은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만큼 물의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하고요. 혼자 물놀이를 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요, 주위에 소리쳐서 즉시 알리고 재빨리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또 비 예보도 적어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간과하지 말고 막바지 피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은 실천이고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